올리브 오일 잘못 먹으면 오히려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심장병, 암, 당뇨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올바르게 먹기만 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치매와 고혈압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병을 키우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31년 경력의 뇌과 전문의 박창선 선생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평범한 부엌 선반 위에 있는 한 병의 올리브 오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 돌을 건강하게 볼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 평범한 올리브 오일이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에 단 2숟가락, 정확히는 20g에서 30g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20년간 발표된 17편의 임상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수천 명의 참가자들을 수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숫자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2.5에서 2.7 낮아졌습니다. 이게 작은 수치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병 위험을 상당히 줄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였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최대 13.5까지 감소했고요. 염증 지표인 고감도 CRP는 약 1.9 줄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이 있거든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0.10에서 0.13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든 올리브 오일이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 중 절반 이상이 다른 기름과 섞인 가짜거나 정제된 제품이에요. 진짜 건강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짜낸 최고급 오일로 일반 올리브 오일보다 항산화 성분과 건강에 이로운 지방을 훨씬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바로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색깔을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은 진한 금색이나 녹색을 띱니다. 너무 맑거나 연한 색은 정제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올리브 오일은 풀 냄새나 과일향이 납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거나 기름 냄새만 나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맛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진짜 올리브 오일은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폴리페놀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거든요. 네 번째로 가격을 확인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250ml에 2만 원 이하로는 사기 어려워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만든 것이 품질이 좋아요. 여섯 번째로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일곱 번째로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지 보세요. 투명한 병에 들어있으면 빛에 의해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 오일 23g, 대략 한 숟가락 반 정도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20g에서 30g이 적정량이라고 밝혀졌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언제 먹느냐가 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료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몸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아침 빈속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을 때 혈관 청소 효과가 50% 늘어나고 염증 수치가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일부 염증약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실험해본 결과 아침 빈속에 올리브 오일을 먹은 심장병 환자분들은 혈관 탄력성이 평균 40% 늘어났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와 함께 샐러드나 요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도 돕고 혈관 건강도 더 좋아져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시간은 저녁 늦게나 많이 먹고 난 후입니다. 이때 사용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라서 저녁에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밤에 먹으면 칼로리가 쌓여서 살이 찌거나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올리브 오일이 기적의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기름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생겨요. 실험 결과를 보면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를 함께 먹은 환자분들은 따로 먹은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0%나 더 많이 줄었어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연구진과 함께 연구한 결과도 놀라워요.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함께 쓰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5배나 커져요.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 정말 좋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함께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나 낮았다고 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지요. 또한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조합도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뜨거운 요리를 함께하면 암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유제품을 함께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 살이 찔 수 있고요. 온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160도 이상으로 뜨겁게 하면 좋은 성분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튀김용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볶음 요리도 약한 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날로 먹거나 뜨겁지 않게 쓸 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10배까지 커진다고 해요. 특히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빵에 발라 먹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아요. 올리브 오일로는 130도에서 180도에 해당하는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지만 바삭하고 노란빛이 도는 얇고 견고한 막을 만들어 식품이 오일을 과다하게 빨아들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보관 방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산소, 빛, 열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변질된 올리브 오일의 경우 항산화제 함유량이 떨어지지만 건강에 유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병을 열게 되면 산화작용이 촉진되어 오일이 아주 빠르게 변질됩니다. 오일을 빛, 열, 공기, 강한 냄새를 피해 어두운 색의 용기에 닫아서 또는 찬장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더라도 오일이 변질되지는 않지만 냉장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각 오일은 서로 다른 속도로 변질됩니다. 일부 올리브 품종의 경우 천연항산화제가 더 많이 함유되어 변질 속도가 더딘 오일이 생산되기도 해요. 이런 오일의 경우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면 최대 2년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병을 잘 닫아 보관해야 해요. 햇빛을 피해서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고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개봉 후 6개월 안에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와 예일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올리브 오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비만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올리브 오일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올레산이 지방세포의 형성과 성장 및 분할을 촉진한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올레산의 비율이 높은 식단을 일반 식단과 비교해 동물 실험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 같은 열량을 섭취한 경우에도 올레산 비중이 높은 식단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지방세포 형성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레산 섭취가 증가할수록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및 혈당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핵수용체 단백질의 활성은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2숟가락을 넘지 마세요.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시고요. 급성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은 조금씩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의사가 추천하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숟가락을 먼저 드시고요. 5분 후에 방울토마토 3개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 다진 마늘 반쪽은 염증 줄이는 용도로, 견과류 1줌은 뇌 건강을 위해서 함께 드세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를 따른 환자분들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평균 30 내려갔고 콜레스테롤이 평균 50 줄었어요. 혈당이 평균 40 줄었고 염증 수치가 평균 60%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6달간 따르신 어르신께서는 30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당지수가 높은 식사에 대한 혈당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지수가 높은 식사를 했을 때 식사에 버터를 함유하거나 지방이 적은 경우 식사 후 곧바로 포도당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지수가 높은 식사라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었을 때 급격한 혈당 수치 상승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E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최근에는 올리브유에 많이 포함된 올레인산이 주목받고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오일과 비교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75%로 월등히 높습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여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양은 낮춰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즉,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용유에 함유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또한 최고급 올리브유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해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티로솔, 티로솔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생리적 작용들이 모여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요. 올리브 오일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요. 올레오칸탈 성분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역할을 해서 천연 진통제이자 항염증제로 불리기도 해요. 또 올레오칸탈 성분은 연골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15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어르신께서 이 방법대로 그리스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신 후 석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도 있어요. 스페인 세비야 대학교 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의 70에서 80%를 구성하는 올레산은 노년기에 찾아오는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지요.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이점을 자랑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다른 식용 기름에 비해 기름을 가열할 때 연기가 나는 온도인 발연점이 낮은 편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기준으로 발연점은 약 180도에서 210도 정도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발연점을 넘기게 되면 산패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가 생성되고 폴리페놀 등의 이로운 성분들은 열기에 타 사라지게 돼요. 게다가 불포화 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체내에 쉽게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 요리의 마무리 단계에 가볍게 뿌려주거나 약불에 가볍게 볶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여러 번 끓인 올리브 오일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결국 혈관 염증이 심해져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도 있어요. 지중해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진행한 관찰 연구들에 의하면 지중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심장병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이에 따라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올리브 오일은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이 식단의 필수 식품인데 항염 효과를 보이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혈전 형성을 막아요. 또한 심장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진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효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심장 건강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변형된 관절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몸의 면역 체계가 평범한 세포를 실수로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염증의 효과를 보이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특히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 등 생선 오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효능을 보였어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올리브 오일과 생선 오일은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뼈의 뻣뻣함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칼로리가 높아서 적당히 섭취해야 하지만 이 오일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따라서 버터와 같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보다 건강에 이로워요. 또한 미국 영양 및 식이요법학 학회에 의하면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지방산 섭취를 하루 칼로리의 20에서 35%로 제한할 것을 권장해요. 올리브 오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담석이 있는 분들이나 췌장염을 앓았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오일을 지중해 식단의 일부분으로 섭취할 때 일주일에 1리터의 양을 약 5.8년 동안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료도 있어요. 따라서 혹시 부작용에 대해 염려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종류에 따라 병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올리브오일 연구소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오일은 그냥 하나의 기름이 아니라 품종이나 기르는 지역, 수확하는 시기, 짜내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약 효과를 가진 별개의 물질이 된다고 해요. 연구에서 알아낸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질환에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관절염에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최고였고요. 당뇨병에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혈당 조절에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로 2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이 일반 올리브오일로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으로 바꾸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거든요. 올리브오일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올리브오일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많이 줄었고 석 달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공놀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코로네이키 품종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다른 품종보다 3배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염증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관절염 치료에 정말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추천해요. 이 품종에는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15년간 당뇨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혈당이 200을 넘나들어서 합병증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프란토이오 품종 올리브오일을 쓴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빈속에 이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먹기 시작했더니 2달 후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6달 후에는 120대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올리브오일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올리브오일을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비타민 흡수를 도와 전반적인 건강도 향상시키며 일반적인 식용유보다 건강한 식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에서 올리브오일과 채소를 함께 먹은 사람들은 몸에 좋은 효과가 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오일의 주성분은 오메가3가 아닌 오메가9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오메가3 섭취를 위한 건강식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둘째, 올리브오일은 덮어놓고 건강식품이라고 부르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데이터는 매우 낡고 오래된 소리거든요. 현재의 그리스인들은 전혀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WHO와 EU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유럽에서 가장 뚱뚱한 편에 속해요. 옛날 그리스인들이 실제로 건강하고 날씬했던 이유는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콩, 토마토 등의 야채, 그리고 지중해에서 잡아온 신선한 해산물을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토양이 비교적 척박한 편이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곡물이나 동물성 지방을 가진 가축 등이 귀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일반 시민들은 하루 수킬로미터를 걸어 다녔으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은 덕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올리브오일이 아니더라도 건강했을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느 세계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의 식탁 위에도 많은 고기와 유제품이 올라가고 종종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앉아 일을 해요. 이제 대다수 그리스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높은 칼로리의 올리브오일을 엄청나게 먹지만 다른 식재료와 육체활동 측면에서는 훨씬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오일의 건강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방을 섭취할 때는 한 가지 식품에 의존하기보다 견과류, 생선, 소고기 등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산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의 비결로 꼽히는 지중해식같이 신선한 야채나 생선, 단백질, 올리브오일 같은 질 좋은 식품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이 도움이 되거든요. 올리브오일은 식용유 중에서 최고급품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며 특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은 고혈압, 심장질환, 소화불량, 당뇨 등 성인병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은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결장암, 유방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높은 콜레스테롤, 체중 감량, 신진대사, 소화, 노화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남유럽 사람들이 지중해식을 통해 많은 올리브와 올리브오일 섭취하는 게 암 예방과 건강 유지에 큰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심장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르타구아 슈페레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미국 성인의 올리브오일 소비와 전체 및 원인별 사망 위험 논문을 살펴보면 하루에 7g 이상의 올리브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가량 낮아졌어요. 또 평상시 음식을 섭취할 때 사용하는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등을 올리브오일로 대체할 경우 총 사망 위험과 원인별 사망 위험이 8에서 34%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요리만 먹는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올리브오일이 아무리 몸에 좋다 한들 엄연히 기름이고 지방이며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올리브오일의 열량은 100g당 921kcal이며 콩기름은 915kcal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리브오일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1g당 9.2kcal의 높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로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올리브오일에는 식용유보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3배 정도 많다며 식물성 기름 중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좋다라고 밝혔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강 정보가 병원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오일은 액체 황금이라고 불릴 만큼 귀중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선택하시고 적정량을 지키며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 시니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